깊은 산중 속세와 동떨어진 곳에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드넓은 정원. 이곳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안 계시나요? 가요, 저에게. 꽃과 대화를 나누는 스님, 그리고 진짜 꽃보다 아름답네. 아이고 이뻐. 꽃보다 예쁜 반려견들이 살고 있죠. 우리 애들도 수행하는 거예요. 늘 노는 모습만 보면 수행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스님 가라사대 욕심 없는 요 녀석들이야말로 수행자라죠. 여기 좀 가자, 무시야. 좋은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문수 잘하는데. 인생이라는 수행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매일 눈 맞추고 쉼없이 손길 건네설까요? 녀석들 바라보는 스님 눈에는 하트가 뿅뿅. 애들 뒤에 보면 하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온통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구나, 이런 생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은 현세의 인연 좀 들여다볼까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산속 암자에 계시는 스님과 반려견들 이야기죠. 암자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거기다가 우리 또 스님까지 굉장히 러블리하셔서 제목처럼 꽃보다 어여쁜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산속 암자로 함께 가보시죠. 전라남도 순천, 호남의 젖줄 주암호를 앞마당 삼은 모후산에 왔습니다. 골 깊은 모습이 엄마 품속 같다 해서 모후산이라 불린다네요. 정말 엄마 품속처럼 깊숙이 들어간 곳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 진짜 저 품에 푹 안긴 것처럼 자리를 잡았네요. 절 같긴 한데 좀 작네요. 그렇죠. 암자, 상적암입니다. 네. 고요한 깨달음의 세계라는 뜻이래요.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고요할 날이 없답니다. 가자, 이리 가자, 문수야. 스님하고 가자. 자, 이리 가자. 천천히, 천천히. 대형견이 두 마리나 있네요. 예. 이 스님 허리춤에 목줄 묶은 거 보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칠지 벌써 예상이 됩니다. 반려견과 산책 겸 나무를 가꾸러 정원에 나온 건데요. 특히 이 녀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군요. 문수야, 이쪽으로 와. 스님이 올 때는 이쪽으로 와야 돼. 반경 2m 유지. 원튼 원찬튼 산책 나오면 스님 껌딱지가 돼야 하는 10살 문수입니다. 아유, 우리 문수는요. 풀어놓으면 이렇게 철창을 입으로 뚫고 밖으로 나가요. 애들 데리고 풀어놓으면. 그래서 얘가 선봉장이거든요. 이빨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애는 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함께 해야 해요.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문수 옆에 하얀 개는 목줄 없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얘는 왜 목줄 프리패스인가요? 스님과 12년을 함께 지내면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모범생이거든요. 네. 믿음직스러운 상저감의 장남 진돌입니다. 문수 다니면 진돌이가 옆에 항상 꼽사리를 끼죠. 예, 우리가 뭘 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 또 궁금한 거죠. 문수도 아이고 진돌이도. 문수와 진돌이를 데리고 나온 여기는 스님의 앞마당. 나무들이 꽤 많네요. 스님이 저 암자 오시기 전에 원래 여기가 정원이었던 거 아닌가요? 다 심은 거예요. 이 모든 나무들이 이제 20년이 되니까 이렇게 큰 거죠. 숲이 된 거죠. 자그마치 20여 년 하나둘 심은 묘목이 쑥쑥 자라 숲을 이루었습니다. 정성을 정말 많이 들이셨군요. 정원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의 종류만 무려 180여 종.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달에 있다는 괴수나무고요. 이 이파리 이렇게 만지면 엄청 향기가 나요.
개수나무. 저희 모구산에는 이 수국이 굉장히 군락지를 많이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색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레이스를 수수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도 이 수국이 한 18종조 정도 있어요. 한여름 태양 아래서 더 진한 색과 향을 자랑한다는 수국을 비롯해서 아주 다채로운 여름 꽃들의 향연이 아름답습니다. 스님이 아낀다는 진돌이 꽃도 폈네요. 옳지, 우리 모두 식사하는 중이구나. 녹즙으로 아침을. 녹즙이요? 아, 풀. 스님이 도와줄까, 문수? 어유, 문수야, 이건 어때? 옳지. 풀이라고 다 먹는 건 아니고요. 강아지 풀 연한 줄기만 먹는다네요. 손도 하나 먹어볼까? 진짜 맛있는 거냐, 너희들? 문수가 워낙 맛있게 먹어서 궁금하긴 한데 스님 어떠세요? 문수야. 근데 스님은 맛이 별로 없다. 순돌아, 너도 하나 먹어볼래? 아까부터 기웃거리는 진돌이 입맛에는 어떨까요? 왜? 아, 이게 웬 맛이야? 아이. 문수만 이러는 게 신기하지만 취향 이련이 존중해 주신답니다. 산책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너희들이 또 뭐 하시는 거야? 또 아침부터 기운도 좋아요. 자, 공격. 옳지. 털고 다리. 아니, 옳지. 이건 무슨 다리를 상황인가요? 또 털어야지. 뒤집어, 문수야. 옳지. 땅에서 뒹굴어. 그래야 허리 운동이 되지, 문수. 자, 옳지. 그리고 털어. 응. 뒷다리를 더 털어야지. 옳지. 산책길에 종종 벌어지는 레슬링이랍니다. 뒷다리 더. 다시 진돌이 공격하고 뒷다리. 옳지. 옳지. 심판은 옳지. 스님, 문수야, 선수는 뒷다리 치고. 문수와 옳지. 진돌이. 응. 좀 과격해 보여도 두 녀석 모두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완벽히 구분할 줄 아는 고수들이래요. 문수 넘어지고. 옳지. 자, 야, 우리 저 문수랑 진돌이 진짜 놀 줄 아네요. 재밌게 노네. 에이, 진돌이 뒤에를 공격을 하니까 그래야 얘가 문수가 운동을 하지. 에이, 너 먼저. 문수가 요즘 부쩍 살이 쪘대요. 운동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야. 문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재밌니? 아이, 난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형아가 얼마나 잘해. 네 트레이너잖아. 김빠 형아가. 우리 문수 저 다이어트는 오빠가 책임질게. 들어가자. 가자. 얼른 와, 가자. 파이팅 넘치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간 곳, 스님이 기거하시는 상저감입니다. 절이 참 예쁘네요. 그쵸. 게다가 저 사방이 온통 초록빛이에요. 네.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예. 초록에 둘러싸인 절의 의경만큼이나 법당 안도 아늑합니다. 여기가 암자라고 했잖아요. 일반 사찰보다 규모가 작아서 여러 부처님을 한 공간에 함께 모셨대요. 본래 이제 큰 절들은 따로 이제 부처님이 따로 모셔져 있고, 그리고 또 지장보살님은 또 지장전이라고 하는 명부전에 이제 따로 이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각이 있는데, 이곳은 인법당이라는 것이죠. 유사시 때는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많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쉽게 말하면 원룸 같은 구조인 거죠. 오, 그런 셈이네요. 네.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의를 다하면서 스님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암자에 스님이 들어가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곳은 절이 아니에요. 원래 그 버려져 있던 야산 겸 농토 일부는, 그리고 아예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었죠. 그곳에 제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고 오늘로 이르러서 한 26년이요? 수행 중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당시엔 도로조차 없던 외진 곳이었답니다. 털을 닦고
사찰을 짓는 데만 3년이 걸렸죠. 그런 황무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을 만드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스님이 소개할 식구가 있답니다. 식구요? 네, 스님이 더 계신가요? 오보, 시연아, 오보야, 오보, 빨리 와. 아, 개가 더 있었군요. 네. 축 처진 귀가 문수와 꼭 닮은 보현이. 오보무. 보현이와 자매 사이 보문이. 꽃 냄새 맡는구나. 안녕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보문이 보현이와 쌍둥이 같지만 체구가 가장 작은 요 녀석. 박시연. 어이구 내 새끼 왔는가. 아이고 우리 시연이. 아이고 왔는가. 온몸 가득 애교를 장착한 5마리 중 막내 시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많다. 보현이, 보문이는 자매지간이고 그러면 저기 나머지는요? 자매 중 보문이가 산책길에 본 진돌이와 부부 사이입니다. 시연이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요. 야,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부부가 남매처럼 닮았네요. 근데 목덜미를 왜 자꾸 깨물죠? 네? 뭐 하는 거냐 우리? 애정 표현, 애정 표현. 진돌이가 또 이 보문이를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보문이도 진돌이 좋아하고. 딸 시연이 앞에서도 아빠 진돌이는 거침이 없습니다. 저기요, 녹는다, 녹아. 좀만 더 해봐, 좀만. 이런 욕심쟁이. 우리 보문이 내가 많이 사냥하는 거 알지? 알지. 아니, 모르나? 아우, 몰라. 저도 이제 알 거 아는 나이라고요. 조심해요. 여름 햇볕에 진돌이 부부 애정 행가까지 더해져 후끈 달아오른 낮 시간. 이럴 땐 잠시 더위를 피해도 좋겠죠. 가자 루시야. 가자.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다 들어와. 더위를 피할 땐 여기만한 곳이 없답니다. 애들 숙소죠 숙소. 여기가 제일 시원하거든요. 숙소 마당에 뿌리 내린 살구나무 가지에는 촘촘하게 나뭇잎이 돋아서 자연산 햇빛 가리개가 되어주죠. 덩치 큰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곳이라 더위 예방에 더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래서 수시로 물도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네. 얘들이 이렇게 너무 흔들어주고 춤을 춰줘야 바람도 일고 또 얘들이 뜨거운 햇빛도 좀 가려주고. 와, 숙소는 명당인데요. 얘들 데려올게. 얘들 잡으러 가야죠.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들어가려니까. 얼른 와. 가자. 빨리 와. 얼른 와. 가자. 시연. 얼른 와. 얼른 와 빨리. 보여. 어서 와라. 빨리. 녀석들 더위 먹을까봐 목청 높여 불러보지만 더위도 스님 역정도 무섭지 않은 개구쟁이들. 보문아. 이거 안 먹고 안 가겠어. 안 먹고 안 가버려. 시연이는 간식만 먹고 안 들어가네요. 얼른 와라. 보이니.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아이고야, 결국은 저 큰 애들을 안아서 옮기시네요. 네, 아이고. 스님 힘쓴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잠시 느슨한 틈을 타서 보현이가 냅다 주랭랑. 얼른 와야. 문수까지 합류. 문샤 이리 와 이리 와. 문샤 있다. 아, 이게 뭔 난립니까 지금. 아이고. 올 겁니다 어차피. 갔다 와야 하니까. 스님 말씀대로 가기는 갈 건데 그냥 갈 리 없죠. 진흙탕 정도는 묻혀줘야 진정한 악동들. 아우, 신난다. 나 먼저 패겠어요.
기다리면 돼요. 와요. 진돌아. 하나씩 오시네. 지켰구나. 가자. 도망간 사람 한바탕 놀고 난 후에 정말 제 발로 오긴 옵니다. 아, 좀 더 놀 수 있었는데. 미련 남은 시연인 지연아. 에휴, 세상에 가기 싫어. 그걸 어떻게 하겠나? 뒤늦게 돌아온 보문이와 함께 견사로 돌아갑니다. 가자. 오차. 들어갑시다. 자, 봄이도 들어가. 아, 스님, 저희는 아직 놀 힘이 더 남았다고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네. 얜 왜 안 들어갔어요? 진돌이는 유일하게 견사에 넣지 않는 녀석. 오. 스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데다 말귀도 잘 알아들어서 특혜를 준 거기도 하고요. 또 진돌이만 수컷이라서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한 거래요. 아, 남녀가 유별하다 이거군요. 반려견들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해지는 식사 시간. 아이고, 그렇게 뛰어놀았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근데 진돌이는요? 밥 줄 때도 대접이 다르답니다. 이건 진돌이 밥상이에요. 그냥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 밥상에다 주면 먹어요. 야, 특별 대우라 다르긴 다르네요. 진돌이 갑자기 좀 달라 보인다. 응? 스님도 이제 한술 뜨셔야죠. 오늘 식사를 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안 계시나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렸나 보다. 아유, 세상에 철양도 하지. 가십시다. 오늘 잘렸다니까. 이게 풀 정리하면서 잘렸어. 이게 힘이 없더라, 어쩐지. 가요, 저에게. 분홍빛 예쁜 꽃 데리고 와서 만들 오늘의 요리. 더우니까 열무 비빔 냉면을 하려고 그래요. 메밀 냉면. 메밀 국수라 해야 되나? 국수는 스님들이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스님들이 국수만 주면은 그렇게 웃는다네요. 그래서 승소라고 그러죠. 얘들처럼. 좋아하는 국수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삶아서 오이, 사과, 고명으로 올릴 재료도 준비. 이거 아보카도 아니에요, 아보카도? 네, 간단히 먹는 국수가 아니라 건강한 한 끼를 챙기자 하는 생각에 빼놓지 않는 재료랍니다. 육수는 잘 익은 열무김치 국물. 이거 조합 좋은데요. 재료 본연의 맛이 좋다면 어떻게 어울려도 궁합을 이룬다는 게 스님의 요리 철학. 아니, 저기 배고프실 텐데 얼른 드시지 왜 또 어딜 가시려나. 이 꽃밭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얘들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탁인데. 아, 식사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었군요. 낭만 있으시네. 그러면 근데 수저가 없네? 안 가지고 나오셨나? 왜 사람들은 숟갈 젓갈을 안 가지고 나오냐고 네. 그러는데 그런 걸 들고 나오나요? 하나씩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야, 꽃들아 고마워. 국수 그릇 화사하게 만들어준 꽃들에게 고마워하며 스님 혼자만의 오찬을 즐기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의 유일한 식사라고 하네요. 하루 한 끼 정도 정식으로 먹는다고 봐야죠. 장기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들을 쉬게 해야지 이런 거죠. 스님만의 법도를 세우기까지 43년 세월이 흘렀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비구니 스님들을 두 분 뵀는데 제가 스님이 된다는 건 전혀 그때는 안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사시는 그 소박하고
또 스님들의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너무 신선했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스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학교 이렇게 요거 시절을 다 보내지 못하고 저는 그냥 가출을 해서 그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저의 처소를 옮겼거든요. 가방을 들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애지중지 자란 스님의 출가 선언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누구도 17 소녀의 고집은 꺾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승려의 길로 들어섰죠. 와, 17이에요? 네. 야, 이거 보통 의지가 아닌데요? 이날 오후 식사를 마친 스님이 술에 가득 물을 퍼담습니다. 가자, 무시야. 나무에 물 주러 가는 길인데 함께 나서는 건 문수. 물술에도 함께 끕니다. 잠깐, 여기 주고 가자, 무시야. 잠깐. 여름철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반복되는 일과. 어쩐지 딱 봐도 호흡이 척척이네요. 가자, 무시야. 발 맞춰서 걷는 문수와 스님의 모습에서 왠지 좀 동화 그 프란다스의 개가 떠오르네요. 무시야, 잠깐. 아, 정말 짜증나. 달리고 싶은데. 달리면 물이 다 망가지지. 응? 내가 문수 역할까지 해주는 거지. 봉지통이. 네. 아, 정말 짜증나. 에이, 정말. 매일 물 주는 것도 이제 아주 지겨워. 문수야, 지겨우면 떠나야지. 응? 나무 입장을 생각해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같이 살면서. 스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데. 둘 사이 어느덧 10년. 속마음 꿰는 관심법쯤은 지인직에 통달했습니다. 이렇게. 자, 출발. 문수 가자. 가자. 문수야, 달려. 빨리 가자. 얼른. 힘이 났어. 문수야. 아, 정말 주문도 많아. 잠깐. 아이고, 제가 할 멘트를 그냥 스님이 다 하시네요. 자기가 물 준 줄 알아. 실은 내가 하는데.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 문수 하니까 뭐만. 자기가 물 주는 줄 알아. 그래도 뭐 어디 가겠어. 가자, 문수야.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함께 있으면 이렇게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많잖아. 응? 문수야, 문 감아봐. 스님 이렇게 물 내려줄게. 어때? 시원해? 어이구. 그래도 막 열이 막. 응? 그래, 한번 먹어볼게. 아,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그냥 예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시네요. 네, 근데 문수 데리고 놀기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래요? 문수야, 이리 와봐. 앉지요. 앉지요. 옳지. 많이 먹어. 꼬리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놀랬다. 먹어봐. 문수 꼭물 드세요. 아, 놔두고. 안 몰라. 야, 꽃물로 등목까지 이런 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수야. 문수 여기다 한번 꽂아볼까? 이렇게 핀으로. 아이고, 우리 문수 예쁘다. 어디 봐. 문수에게 이토록 애틋한 사연이 궁금하시죠? 원래 한 쌍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한 쌍이라기보단 같은 성별은 같은데 둘이 함께 왔어요, 선물로. 근데 이제 사고로 보현이가 가고 그리고 문수 혼자 남게 됐어요. 같이 여행을 떠나서 사고를 당하고 묻어주고 우리는 문수 혼자 데리고 왔거든요. 6주 지난 후부터 함께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의지를 했겠어요, 둘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스님의 잘못으로 문수가 친구를 잃은 것만 같아서 두고두고 미안하시대요. 그날 이후 문수의 평생 단짝이 되어주겠노라 다짐하셨다죠. 아유, 꽃이요. 아이고, 꽃이오라. 애들 뒤에 보면 하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온통
사랑이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구나 이런 생각? 사랑이죠, 애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에게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고 싶습니다. 잠 안 잤어요? 상공 스님께서는 개 발바닥을 보시고 하트나 사랑 이런 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저희 집 카라 밟으면 뭐 더러운 거 묻었나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참 많이 다르네요. 정말. 스님이 예.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예뻐하시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이 암자에 계신 스님이라면 예, 조용히 참선만 하실 것 같은데 상공 스님은 그럴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님은 그래서 이걸 동적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이렇게 늘 움직이면서도 수행을 병행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것도 수행이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녀석들 때문에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고요.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산속 암자의 새벽입니다. 별도 달도 잠에서 덜 깬 새벽 4시. 산사의 고요함을 깨고 스님 기침하십니다. 일어나 가장 먼저 찾는 건 유일하게 풀어놓은 진돌이와 새벽 인사 나누고 법당으로 향합니다. 스님 밖은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법이 가사를 두르고 새벽 예불을 시작하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보살핌 아래 평온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진돌이는 벌써 저 평온한데요. 스님이 저 불공드린 보람이 있어요. 그죠? 예불의 마지막은 늘 한결같은 기도. 오늘 또 우리 애들이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좋은 일만 있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법당 밖에 나와서는 진돌이부터 찾습니다. 진돌이 또 앱을 했나요? 응? 오빠야 앱을 했어요. 스님, 전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고 왔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불로 마음을 정돈했으니 이제는 사찰을 정비할 시간. 그 곁에 진돌이가 졸졸 따라 붙습니다. 그러게요. 스님 주머니에 뭐 간식이라도 들었나? 뭐 좀 요구사항 있어도 저러나요? 아니요, 진돌이는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림자 수행을 하죠. 얘가 진돌이는. 절집 대 10년이면 수행법도 남다른 법이죠. 그놈 기특하네요. 그날 아침 법당을 벗어난 스님 또 어디론가 가시죠. 이곳에는 건물 수의체가 있는데 그중 제일 안쪽에 위치한 곳. 스님이 생활하는 공간이랍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 걔가 더 있네. 걔가 더 있어. 뭐야? 오늘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뭐 산이? 뭐 산이? 대형견과 분리시켜 따로 보살피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요 녀석들까지 해가지고 모두 7마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 쉴 틈이 없죠. 지금도 모후, 산이 아침 챙기러 오신 거예요. 대형견과 달리 건식 사료에 습식 사료를 섞어 부드럽게 비벼줍니다. 아니 이렇게 해주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한테 오기 전에 이렇게 먹었나 봐요.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먹어요, 애들이. 스님 말씀에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모후랑 산이는 작년 추석 무렵 스님과 연을 맺었답니다. 절 앞 도로에서 발견됐죠. 네. 이게 혹처럼 이만큼 부어가지고 늘어져 있어서 그래서 버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뭘 알겠어. 집에서 큰 애들인데. 그러니까 숲을 헤매면서 독사를 물렸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때는 이제 만질 수가 없었어요. 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소독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부어줄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하는 희망으로 데리고 계셨대요. 몇 날 며칠 지나도록 녀석들 찾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 올 인연이었구나 하셨답니다. 설상가상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처음엔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산책도 가능할 만큼 건강해졌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형 누나들과는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께 지내지는 못하고 산책 때만 인사를 나눕니다. 가자. 근데 저 스님 혼자 7마리를 보살피려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나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힘들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 애들은 무한한 사랑이면 되잖아요. 내가 끊임없는 사랑과 내가 그 애들을 쓰담쓰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 100%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무한한 사랑을 베풀다 보니 스님이 더 행복해지더랍니다. 그러니 7마리 반려견들이 스님에게는 스승이나 다름없다 그러시네요. 모후랑 산이 산책시키고 다시 법당으로 갑니다. 식사 준비하시나 봐요. 어제는 국수를 드셨는데 오늘은 좀 쌀밥 드시나요? 법당에 쌀을 안 쳐요? 법당까지 있네. 안녕하세요. 쿡입니다. 네. 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쿡하세요. 네. 너무 싱그러워. 뚜껑 결합 손잡이를 열림으로 돌린 후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부탁해요. 쿡과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무지하게 친절하네. 밥통이. 이분이 말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스님에게는 만물이 벗이랍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법당에서 밥을 짓죠? 후원에서 맞이를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과정도 있지만 겨울에는 밥이 식어요. 거의. 근데 이 양 올리는 거 따끈하게 올리고 깊은 뜻이 다 있었답니다. 네. 고슬고슬 쌀밥이 완성되면 부처님의 그릇인 불기에 담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불교에서는 사시라고 부르는 이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아침 문안 인사 그런 거군요. 오늘 따끈하게 올렸으니 어제 올린 공양은 다시 거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디에 쓰실까요? 말 그대로 찬밥 신세인데, 그죠? 다 쓸 데가 있답니다. 예. 공양 올린 밥을 들고 간 곳은 법당 앞 나무 우거진 곳. 매일 이곳에다 헌식을 하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근데 이렇게 헌식, 해보니까 불교에서 행하는 음식 나눔 같은 건데요. 절을 오가는 생명들 먹으라고 여기 두시는 거래요. 첫 번째 손님은 산쥐. 진짜 와서 먹는구나. 이야. 다음 손님은 산새. 제 몸집보다 큰 주먹밥을 잘도 쪼아 먹습니다. 와, 이 풍경 정말 신비롭네요. 그날 오후 스님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승복이죠. 옷 같은 거 이렇게 빨아야 돼. 이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수선이 들어온 거예요. 수선이. 의뢰가 들어온 거지요. 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의 해진 승복을 10년 넘게 수선해주고 계신답니다. 우리 스님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요. 목이 다 떨어져. 승복과 함께 담겨온 건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이제 옷 부탁 하시려니까 미안했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 사례비는 받지 않지만 소소한 선물은 마다하지 않으신답니다. 수선 비용이죠. 의뢰가 들어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여분의 초원을 해진 부위에 덧대서 꿰매죠. 정성을 다해야 하니 이 또한 수행이랍니다. 진지한 이 순간에 누군가 끼어듭니다. 애절한 소리로 다가오는 고양이 한 마리. 아, 얘는 또 누구예요? 고양이는 처음 보는데. 이곳의 유일한 고양이 보살 진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스님 바느질부터 방해하는 장난꾸러기죠. 그래가지고 이거 끌고 가요 또. 손이 가슬가슬한 게 마음에 딱 든다. 옹. 또 어째 실 끌어놓으려고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진아 저 스님 일하시는데 방해하면 어떡하니. 아이고. 그래도 밉지 않은 이유가 있으니 이게 다 스님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네요. 신이도 욕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도 많이 하고 어느 날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복장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하다가 돋보기를 많이 쓰니까 쉬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나 남들 눈에는 영락없는 보채기. 위험해. 옳지. 결국 스님 품을 차지합니다. 그래, 봐라. 이렇게 저 무릎에 올라가는 고양이를 보고 무릎냥이라고 부르죠. 완전 개냥이네요. 근데 이 진이랑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건가요? 곡성에 그 야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거기 가끔 가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리아카에 묶여져 있더라고요. 나이론 끈으로. 근데 그게 떨어지면 애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애를 제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이를 데려왔죠. 곡성에서. 안쓰러운 마음에 덜컥 데리고 온 게 3년 전. 반려견들 돌볼 때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어 좋으시대요. 진이의 귀여운 회방에 결국은 일을 접으셨습니다. 진아, 놀자. 야 고양이 장난감도 있네요. 진아, 이리 와. 놀자. 옳지.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봐, 이거, 진이야. 아이고, 놀자. 저 잘하죠 스님. 주인이 따로 있던 녀석과 둘도 없는 룸메이트가 됐다니 인연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4대 0이야. 진이와 달달한 데이트 마치고 스님은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거 감자 아니야? 알감자? 여름철에 밥도둑인데 이걸로 저 반찬 하시려고 그러나? 스님들 여기 암자에 개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몇 분. 근데 다 비구 스님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요리하기가 좀 그래요. 다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도다 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한 달에 2번 수행 중인 스님들 드실 반찬을 만들어 주신대요. 간장과 조청 넣고 조린 알감자 조림이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재료. 그 죽순이 제철이거든요. 한창 연한 죽순 두툼하게 차에 썰어 프라이팬에 넣고 익히다가 들깨가루 듬뿍 뿌려 달달 볶아줍니다. 설마 더 있어요? 네, 깻잎 순으로 만든 나물 무침에 짭조름한 우엉조림도 있죠. 밑반찬이 은근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럼 이걸 이렇게 뚝딱 해내시는 걸 보니까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남들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남들이 먹으면 맛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어지간히 맛없는 것들만 먹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얻어먹으려고 설마 맛있다 했겠어요. 이제 배달 갈 채비를 합니다. 배달까지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 간 만들어서 바로 갖다 주시는 거죠. 진도로 갔다 올게. 잠깐 갔다 올 거야. 그지? 스님 저희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반찬 배달 간 곳은 차로 15분 조계산 자락입니다. 산 입구에서 15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오르는 이 길이 아주 특별한 오르막이랍니다. 이 길이 무소유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게 스님의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상하게 하니까 좋아요. 아, 법정 스님을 스승처럼 모셨군요. 그래서 이곳을 찾을 때면 마음가짐이 남다르시대요. 보는 저희도 저 법정 스님의 발자취가 스며든 곳이라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네요. 스님. 스님께서 마중 나오셨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나. 왜 나오셨어요? 이거 들으실래? 뭐 맛있던 거. 이건 제가. 이래 줘. 이러면 안 되는데.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 뭔데?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선물. 산공 스님이 도착한 곳. 생전에 법정 스님이 17년간 수행하면서 머물렀던 송광사 불이람입니다. 법정 스님 삶처럼 소박한 이곳에서 무소유 책도 집필하셨죠. 법정 스님이 직접 심고 가꾸며 아끼시던 이 후박나무 아래 스님 유언을 따라 사리를 모셨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덕자 조자 스님을 잘 시봉하겠습니다. 스님. 정말 특별한 장소에 함께 온 그런 기분이 드네요. 결제 잘 하겠습니다. 스님.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한 좋지? 보따리네. 근데 한 보따리가 아니라 두 보따리인데 스님.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어우, 군침 도네요. 어우. 간장이 약간 네. 짭짤.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참. 잘 먹겠습니다. 다행히 또 스님이 제가 또 만들어서 드리는 걸 또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다행히. 맛있게 하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아직 사실 다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것은 우리 스님한테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원사 스님도 누구한테 뭐 해달라 그렇죠.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나 본 적이 없어요. 스님 이런 건 있어요. 가족이 나는 철에 스님 가족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좋아하셨죠. 그런 부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가족이 날 때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족이 참 향기롭잖아.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추억 하나씩만 꺼내도 깨알같이 많은 날조차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두 스님 사이에 새로운 화제가 생겼대요. 어느 날 고양이가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큰 어미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이 통통한데 어린 새끼들은 못 먹어가지고 양육이 안 되는 거지. 안타까울 정도로 배가 딱 달라붙었어. 삐쩍 마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미안한 거야. 나만 잘 먹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살상하기 때문에 저리 가라고 쫓았는데 나중에는 사료를 사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모습이 편해졌어. 일단은. 먹는 게 해결돼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크든 작든 가진 것을 나누는 일, 이 또한 무소유라 생각하신답니다. 상저감으로 돌아온 산공 스님, 늦은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진이가 곁에 있는데 독서가 되실까요? 될 리가 없죠? 또 스님 책임 있는데 또 해방 놓는 거 봐. 아이고 어쩌라는 거야. 책을 덮으라는 건데 다시 아이고
이리 와 그럼 놀자 진이. 뭐 이제 저녁에 들어와야 진이하고 놀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까. 진이가 어린양이 좀 심하지. 상당히 심하지. 스님 책 말고 나만 보라옹. 진이의 귀여운 회방에 오늘 밤도 스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깊은 산중의 암자. 누군가는 매일 밤 고요하게 짝이 없다 상상하겠지만 속세의 밤보다 사랑이 넘치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도 무소유의 실천이다. 네. 야, 우리 상공 스님의 이 말씀이 한 번 더 마음을 울리게 하네요. 사실 이렇게 승복도 수선해드리고 음식도 만들어다가 갖다 드리고 이런 게 다 가진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스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네 하고 걱정도 하신다는데 스님은 그냥 가진 걸 당연히 나누는 거다 생각하신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내가 예뻐서 소유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곁에 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 가진 재능으로 오늘은 상저감 반려견들에게 여름 특식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아침, 하루가 다르게 계절은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나뭇잎도 점점 짙어지는 거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면 동물들도 사람만큼 힘에 부치니까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세우셨답니다. 응? 뭘 해주시려고 그러나? 사발까지 등장을 했네요. 5개면 되는 거. 아 오늘 애들 보양식 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밥그릇 쳐서 말리는 거예요. 아 이게 밥그릇이에요? 네, 아기 때 거기다 먹었던 것들인데 녀석들 모두 올여름 무탈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보양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은 영 관심이 없는데요. 애정행각 하느라 바쁘네. 야, 좀 피해라 좀. 근데 메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질걸요. 말린 북어채입니다. 애들이 이게 피부에 좋다고요? 북어 보양식이라고. 여기에 보양 재료 한 가지 더. 국물 맛에 영양까지 더해줄 이 재료는 표고버섯. 면역이 좋다 하니까 건강해지라. 단백질 알차게 챙겨줄 달걀까지 풀어 넣습니다. 완전 해장국인데요. 이거 저희가 먹어도 되겠어요. 그죠? 근데 날달걀 하나를 국자에 깨뜨리더니 진돌아. 진두리를 불러서 먹이십니다. 애들은 또 자꾸 짖으면서 성대를 쓰니까 우리도 목이 안 좋을 때는 날계란 먹잖아요. 네. 애들이 목을 많이 쓰잖아요. 짖고 이러니까 날계란도 하나씩 가끔. 제 성대는 스님 덕에 튼튼해요. 오디션 나가야지. 후루룩 끓인 북어국은 솥재 찬물에 넣어서 먹기 좋게 식혀줍니다. 우리 스님 정말 섬세하시네요. 정해진 그릇에 공평하게 나누어 담은 뒤에 고명으로 노란 꽃 하나 얹어줘야 스님표 보양식 완성. 이야, 역시 센스가 남다르십니다. 이야, 이거 좀 먹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네. ASMR이 따로 없네요. 예,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자, 많이 먹고 건강해라. 보양식 덕에 올여름 더위는 거뜬히 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설거지를 했네, 설거지를. 이야. 진돌이 왔어요. 여러분 잘 나는 거야? 박진돌. 진돌아, 스미야 권투 하자. 응? 권투. 진돌이 권투. 아이고. 녀석들에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해주고 싶은 건 있죠. 막아내야지. 옳지. 근데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옳지. 내가 준 만큼 애들도 나에게, 그리고 그 애들이 나에게 마음을 준 만큼 나도 그 애들에게 수십 배로 돌려줘야지.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마음속에 이 애들이 잊혀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인연이 닿는 날까지 계속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 옳지.
아유 꽃이요. 금생에 맺은 인연이 닿을 때까지 꽃보다 예쁘게 살게 할 겁니다. 그게 스님이 세운 인생의 법도니까요. 반려동물을 향한 스님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번 생에 맺은 인연 깊이 깊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동물극장 단짝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5분입니다.